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39명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또한 줄고 있고 사망자 역시 210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등 50여 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이 기간 건보 재정이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재정이 악화한 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 항원 검사 비용과 재택치료 비용을 지원한 역량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6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오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실제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서 지구 식물이 싹을 틔우는 최초의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달 토양에 식물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은 없었지만 태양풍에 더 많이 노출된 흙일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0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139명으로 전날보다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5,804명이 확진된 이후 131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전반적인 감소세,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줄어든 178명으로 사흘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210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오른 12.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10.4%,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8.9%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0만 8,896명으로 전날보다 1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구는 6,314명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에서 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네, 국회가 62조 추경을 처리하면서 나랏빛 상환 규모를 줄인 가운데 현금성 지원이 26조 원에 달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국회는 정부의 2차 추경안보다 지출을 2조 6천억 원 늘리면서 국채 상환 규모를 애초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빚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난 1,068조 8천억 원이 됐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7%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례 없는 60조 원 추경과 26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으로 수십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 항원 검사 등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25조 2,9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지만 지출이 27조 14억 원으로 11.7%가 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한 건당 약 5만 5천 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1조 1천억 원에 달했고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비용도 9천억 원 정도 건보 재정에서 투입됐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봉쇄 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4일 만에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10만 710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가 1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70명, 치명률은 0.002%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된 발열 환자는 354만 9,5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화성이나 달 등 다른 행성에서 지구 식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폴로 우주선이 실제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서 지구 식물의 싹을 틔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 모래폭풍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홀로 고립된 우주비행사.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화성에서 버티기 위해 감자 재배를 시도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우주에서 식량 생산이 정말 가능할까? 과학자들이 실제 우주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이 사용한 우주 토양은 아폴로 11호와 12호,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흙 12g입니다. 연구진은 실제 달 토양에 애기장대 씨앗을 심고 물과 영양분을 줬습니다. 그 결과 12개의 실험 화분 모두에서 싹이 났으며 발화 이후 6일까지의 발육 상태도 대조군인 지구 토양의 애기장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For their first week or so of life, there was really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s and the lunar plants. So there wasn't something inherently toxic to the plants in lunar regolith. 하지만 달 토양에 심은 애기장대는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달 토양에서 자란 애기장대에서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유전자들이 100개 이상 더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달 토양 사이에서도 성장 정도가 달랐는데 얕은 곳에서 채취해 태양풍에 더 많이 노출된 흙일수록 애기장대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step in what's going to hopefully be a very long, multi-decade process of figuring this stuff out, and when we get back to the moon, doing it on the lunar surface. 연구진은 달 토양의 다른 식물 재배를 시도하기보단 애기장대가 잘 자라도록 달 토양 재배 최적화 기술 개발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달 토양에서 나온 생명체는 작은 싹에 불과하지만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의 미래에 큰 가능성의 단초를 던져줬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신약이 세상에 나오려면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 결과가 임상시험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 데다 수많은 동물이 불필요하게 많이 희생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대체 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은 잘 감염시키지만 쥐를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검증하기 위해선 병에 걸리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쥐를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쥐와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 사람에서 나타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긴 힘듭니다. 동물 실험을 통과한 약물이 임상시험까지 통과할 확률이 8%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신약의 효능과 독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편도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 장기, 편도 오가노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편도를 잘게 잘라 편도세포를 얻고 영양분 등을 공급해 편도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도록 키워낸 겁니다.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함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개발을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의 미세 구조뿐 아니라 장기 외부 환경까지 모사한 칩도 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를 심장세포로 키워내 반도체 공정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칩 속에 넣었습니다. 동전 크기만 한 작은 칩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심장 근육처럼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세포나 신경세포까지 배양한다면 심장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란 제 심장,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멀티칩을 개발해서 향후에는 휴먼 오너칩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뛰어넘어 임상 실험도 대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오가노이드와 장기 모사칩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멉니다. 무엇보다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시험 전에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미니 장기나 장기칩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화창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공연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지만 한여름 같은 무더위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윤성원 기자입니다. 피아노와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소리가 한데에 어울린 앙상블 공연이 한창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주자들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객들은 손바닥 크기의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모자로 내리쬐는 햇볕을 피합니다. 5월의 봄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모처럼 공연을 만끽하는 관객들은 그저 즐겁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노래를 집에서 자주 안 듣곤 했었는데 밖에 나와서 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공연의 성지 대학로에서는 무용수들이 거리로 나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동작을 뽐냅니다. 관객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무용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음악도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무용수들과 관객 모두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내레이션과 음악을 듣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입니다. 대면적인 소통이 필수 요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필수적인 요소가 2년 반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의 감회가 새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또 무용이라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것들을 전 완전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발길을 뭔가 그냥 저절로 멈추게 돼서 뭔가 저게 뭐지? 하고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홍, 빨강, 노랑, 가지각색의 화려한 장미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720개 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미를 보여주느라 또 연인과 친구들은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한껏 집중합니다. 장미도 알록달록 엄청 많고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고 다들 마스크 벗고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노는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덩달아 기뻐지는 것 같아요. 5월의 마지막 휴일, 한 발 앞서 찾아온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공연과 축제의 열기가 거리 곳곳을 달궜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산업재해도 늘어납니다. 특히 질식사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산업 현장마다 폭염 안전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6배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엔 고려 아현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역시 유독가스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가운데 질식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 치명률은 사고성 재해가 1.1%에 불과한 데 비해 질식사고는 50% 가까이 됐습니다. 오폐수나 분뇨 처리, 정화조 청소 작업 등이 가장 위험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밀폐 공간뿐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82명.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속도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안전 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은 치료제가 없고 확산이 빨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제선충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매개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제선충병 확산을 막는 연구에 진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소나무 제선충은 개체가 너무 작아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선충을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주는 매개곤충이 필요합니다.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 같은 하늘소 종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제선충이 감염시킨 나무에 하늘소가 알을 낳으면 그 안에서 애벌레가 자라 고치가 됩니다. 그 고치를 제선충이 감염시킨 뒤 성충이 된 하늘소에 붙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3년 전 제선충을 옮기는 하늘소 애벌레에 기생해서 애벌레를 죽이는 천적벌 2종류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실내에서 이 벌들을 사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2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 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 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제 야생에서 키운 것처럼 기생벌들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과 최대한의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방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연구진은 앞으로 2, 3년 뒤면 치료법이 없던 제선충병의 확산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지난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숙박과 음식 관련 사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60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 사용액이 20% 넘게 늘었고 여행과 의류, 교육, 문화 등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과 음식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했고 자동차와 가구, 가전도 줄었습니다. 네, 기록적인 고물가 속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가가치세나 관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깎거나 한시적으로 없애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름값부터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며 서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14년 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물건값에서 10%씩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포장 김치나 된장, 고추장, 두부 등과 함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최대 2,000원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올해 말까지 없애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과 사료값도 지원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른바 5G 중간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정작 기름값 추가 대책에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네,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 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아지는데 이 비율을 인하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2022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의 만만한 하락세로 무역 적자 규모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 수지 악화는 독일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하반기부터는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 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와 외환 보유액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반기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무역 수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름철 무더운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내 수분 현상은 수분 부족 현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요로에 이물질 덩어리가 생기는 요로 결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